노년의 친구를 잃는 이유 3가지.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돌보지 못한 시간이 쌓인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를 잃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근할 곳이 없어지고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보지만 선뜻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연락은 남아있지만 관계는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건강 문제도 생기고 이사도 가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의 인간관계는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오늘은 은퇴 후 친구를 잃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3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하지?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회사 행사, 회식, 업무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약속을 만들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거의 없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바쁠 텐데,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먼저 연락하면 민폐 아닐까? 이런 생각이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례. 김영수 씨는 37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퇴직하던 날만 해도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형님, 자주 연락드릴게요. 처음 2달은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은 점점 줄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서운했습니다. 다들 변했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전 직장 후배를 만났습니다. 후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도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멍해졌습니다. 본인 역시 단 한 번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1명씩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관계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지켜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심이 관계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집니다. 경험은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의 말을 쉽게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몰라. 내 말이 맞아. 이런 말이 반복되면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설교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싶어 하지 평가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직급도 없고 상사도 없습니다. 서로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사례. 매주 등산을 다니던 5명의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면 항상 내가 틀렸다고 하잖아. 밥 먹으러 가도 건강 이야기해도 자식 이야기해도 결국 자기 말이 정답이래. 그는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쳤던 것입니다. 친구는 나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는 젊을 때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친구들도 병이 생기고 멀리 이사가고 가족을 돌보느라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은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친구야? 괜히 어색할 것 같아. 집에 있는 게 편하지.
결국 집과 병원, 마트만 오가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반대로 취미 모임, 봉사활동, 운동 모임,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 알아야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을 시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친구가 됩니다. 사례 68세 박정희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거의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찍는 법을 배우러 갔지만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몇 달 후에는 여행도 함께 다니고 생일도 챙기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옛날 사람만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난 사람들이 제 하루를 가장 많이 웃게 해줍니다. 진짜 잃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먼저 연락하는 일을 멈춘 것은 아니었는지, 내 말만 하느라 상대의 이야기를 놓친 것은 아니었는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힘든 날 안부를 물어봐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재산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은퇴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하는 삶의 자산입니다. 마무리.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별이 나이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는 용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작은 발걸음. 이 세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은퇴 후에도 따뜻한 인간관계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사람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한 사람에게 짧은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친구도 당신의 연락을 오래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외로움을 숨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잃는 가장 큰 이유를 성격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 이 나이에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면 뇌는 그것을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마이너스 런스타드 줄리엔 홀트마이너스의 UNSTAD 교수 연구팀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사회적 고립과 만성적인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흡연이나 비만 못지않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면역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즉, 친구를 잃는 것은 단순히 심심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례 72세 이성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생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혼자 사셔도 잘 지내시네요.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얼마나 편한데.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과 불면증 때문에 상담을 받던 중 의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없네요.
의사는 약을 처방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혈압약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치료입니다. 그 말을 계기로 이 씨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걷기만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도 좋았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큰 약이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시간이 아니라 관심으로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함께한 횟수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궁금해하고 이해하려 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30년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서로 무관심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도 힘든 날 가장 먼저 안부를 물어봐주는 사람은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100명이냐 10명이냐가 아니라 어려운 날 편하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작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평생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능력이 더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돈처럼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